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부를 한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요, 지금. 자, 그런데 너무 집에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느슨하게 생활하는 거 아닌지 선생님이 심히 걱정이 심합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집에서 자기 할 일은 꼬박꼬박 챙겨서 한다라는 거 선생님은 한번 믿어볼게요. 알겠죠? 자,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공부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를 배웠어요? 바로 부등식의 성질을 배웠습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 선생님이 거기서 강조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였죠?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죠? 자,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경우는 바로 양변에 같은 양수나 음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바로 우리가 부등호 방향 바뀐다. 이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 거냐? 바로 부등식의 성질, 그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1차 부등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 자, 한번 볼까요? 자, 1차 부등식. 자, 1차 부등식이라는 거는 얘는 지금 1차라는 것은 뭐죠? 바로 차수가 1차라는 거죠. 자, 우리가 1차식을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식은 어떤 형태? ax 플러스 b가 있을 때 바로 a가 0이 되지 않으면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1차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1차 부등식은 바로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1차식이 있는데 바로 부등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형태? 바로 ax 플러스 b. 얘가 요런 꼴. 여기서 당연히 뭐가 0이 되면 안 돼요? 핵심 포인트. 바로 자, a가 0이 되면 안 된다. 당연하죠? a가 0이 되면 얘는 1차 부등식이 될 수가 없죠. 바로 차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없어져 버리면 얘는 차수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자, 요런 형태가 있을 테고 부등식은 또 어떤 형태가 있어요? 바로 요런 형태. 또 어떤 형태? 바로 요런 형태. 그 다음 이런 형태의 이런 뭐를 나타내는 거? 바로 꼴. 자, 꼴을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바로 모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자, 꼴로 자,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1차 부등식이다 라는 얘기죠. 자, 만약에 예로 들어서 만약에 a-2에 x 플러스 3이 이렇게 있다. 자, 얘가 1차 부등식이 이 되는 조건이 뭘까요? 바로 자, 뭐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죠. 바로 답은 뭐예요? a는 2가 되면 안 된다. a가 2가 되면 뭐가 돼요? 0이 돼 버리죠. 자, 그래서 1차 부등식은 바로 그냥 기본적인 어떤 이런 형태다. 자, 그전에는 얘가 등호이면 뭐였어요? 바로 1차 방정식이었죠. 단지 그 등호가 뭐로 바뀐 거예요? 부등호로 바뀌었다라는 얘기. 요거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시면 1차 부등식의 개념은 여기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이니까 바로 뭐를 구해야 될까요? 내용을 바로 1차 자,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부등식이 있는데 그전에는 숫자를 막 대입해서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봤었죠. 하지만 우리가 1차 부등식은 이제 우리가 푸는 방법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자, 우선은 1차 부등식을 우리가 이제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등식의 자, 성질을 자,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자,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 우리가 x가 보면은 x가 어떤 수보다 크거나 아니면 x가 어떤 수보다 크거나 x가 어떤 수보다 작거나 어떤 x가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꼴로 자,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한번 볼까요? 뭐 예로 한번 들어보면 자, 2x 플러스 1에 얘가 저기 5가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그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2x 얘는 4가 되겠죠. 자, 어떻게 4가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더해 주니까 플러스 1은 사라지겠죠. 자, 그리고 5는 마이너스 1을 더해 주니까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양변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바로 이 개수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2를 나누면 바로 x가 뭐가 됩니까?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구하는 건 간단한데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스텝 2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있는 반면 이제 이렇게 그 두 번째 방법까지도 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 자, 수직선에 나타내기. 자, 수직선이라는 건 뭐죠? 바로 숫자가 있는 직선이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를 얘기할 거냐? x가 a보다 크다. 자, 요걸 우리가 상수라고 할게요. 자, 상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가 그 상수라고 생각하고요.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가 a보다 작다. 그 다음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수직선을 나타내면 자, 첫 번째 수직선에 a라는 좌표를 찾습니다. 자, 이렇게 a라는 좌표를 찾아요. 자, 그러면 x가 지금 만족하는 값은 뭘까요? a보다 큰 값이에요. 자, 그러면 큰 값이면 a보다 큰 값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쪽이 될 텐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 바로 자, a를 포함을 해야 안 해요? a보다 크죠? a는 포함을 안 합니다. 포함을 안 하면 빈 동그라미예요. a는 포함 안 한다라는 우리가 표시고요. 자, 우리가 a보다 큰 쪽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는 어느 쪽으로 간다? 바로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것도 a를 표시해줘요. 자,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a는 포함을 해요, 안 해요? a는 포함을 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색칠 칠하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하고 나서 a보다 큰 쪽을 화살표를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밑에 거 볼까요?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수를 어떻게 한다? 수직선에 표시를 해준다. 그 다음에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포함을 안 하죠. 지금 붕어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빈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 동그라미는 자, 동그라미를 가지고 x가 될 수 있는 값은 a보다 작은 쪽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는 거.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 내용을 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를 우리가 좌표를 표시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자,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포함을 하나요, 안 하나요? 포함을 하죠.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색칠 칠하고 자, 어느 쪽? 바로 왼쪽을 이렇게 가준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수직선에 나타냅니다.
자, 기본적으로 1차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 뭐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조심할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부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 실수도 여기서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우리가 요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고 계속 이어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기를 꼭 하세요. 자, 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자,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아직은 좀 능숙하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살짝만 더 보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스텝 1. 자, 우리가 풀이를 어떻게 하냐. 자, 스텝 1은 첫 번째는 뭐예요? 자, x가 있는 항은 어디로? 좌변으로. 자, x가 있는 항은 좌변이에요. 자, 그리고 상수항은 어떻게 해요? 자, 우변으로. 자, 합쳐서 어떻게 한다? 바로 이항을 한다. 자, 이항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우리가 이항하는 그 성질이거든요. 자, 우리가 1차 그 방정식에서 풀었던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별로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두 번째 어떤 내용을 해야 될까 한번 보면 스텝 두 번째는 자, 각 그 변의 값을 계산한다. 자, 계산해지면 어떤 모양꼴이 나오느냐? 바로 x는 어떻게 돼요? 요런 수죠. 어떤 수가 될 테고요. 그리고 이런 수꼴 아니면 자, 이런 수,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지면 바로 뭐가 된다? 이 부분이 바로 1차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상은 간단해요. 자,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자,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 했던 그 방정식이랑 유사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항시키는 거 다 똑같은데 조심만 딱 하나만 돼요.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경우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얘를? 자, 우선 x가 있는 항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좌변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2x-6x. 그 다음, 자, 이쪽 넘기면 얼마예요? -8, -4가 된다. 자, 이렇게 넘길 수 있다는 건 뭐죠? 바로 양변에 -6x를 더해줬어요. 그랬더니 -6x는 사라지고 이쪽으로 남겠죠, 하나가. 그리고 양변에 -8을 더해줬어요. 그럼 8은 없어지고 -8만 이렇게 남겠죠. 자, 이렇게 이항을 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그 계산을 해줬더니 얼마예요? 바로 -4x가 됐더라. 동량 계산하고 나서 자, 이쪽은 뭐가 돼요? -12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만 남아야 돼요. 좌변에는. 그 개수를 우리가 저 부분을 없애줘야 되는데 이 -4를 어떻게 없애줄까요? 바로 양변에 -4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바로 -4분의 1을 곱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우선은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값이요? x가 되겠죠? 자, -4분의 1 곱하기 -4가 되니까. 자, 그런데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양변의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뀐다. 자,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2 곱하기 -4분의 1은 바로 +3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간단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x가 지금 이렇게 있고, 제가 상수가 이렇게 있죠? 자, x가 있는 항은 어디로? 좌변으로. 그리고 숫자가 있는 항은 어디로? 우변으로 넘겨줄게요. 자, 그러면 x. 자, 좌변 넘어가면 얼마가 돼요? -3x.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1이 되겠죠?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풀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돼서 자, 마이너스 2를 우리가 이제 양변에 어떻게 될까요? 소거를 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합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랬더니 자, x가 나오고 나서 자, 얘는 값이 얼마예요? 바로 2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를 곱했어요.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바로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문제 푸는 게 좀 간단하죠? 자, 우리가 좀 요거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적어 놓으시고요. 우리가 좀 이어서 자, 최종적으로 1차 부등식에서 여러 가지 꼴이 있는데 그런 꼴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적어 놓으세요. 자, 1차 부등식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은 이제 식이 좀 복잡한 식들이 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이미 그 중학교 1학년 그 과정에서 한 번은 배웠어요. 자, 그런데 약간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거의 이제 흡사합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자, 복잡한 식 계산입니다. 자, 복잡한 식의 계산이다. 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첫 번째는 가로가 있는 형태예요. 자, 두 번째는 자, 분수꼴이에요. 자, 세 번째는 자, 소수꼴입니다. 어떤 게 바로 자, 얘는 개수가 얘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자, 그럼 기억나시나요? 자, 1차 방정식에서 자, 우리가 가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로를 풀어주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1차 방정식 풀이 방법으로 진행했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개수가 분수꼴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었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한다. 그런 다음 정수꼴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계산을 했다. 자, 개수가 소수꼴이다. 어떻게 했어요? 분모가 아니라 뭐죠? 바로 10의 거듭제곱을 양변에 곱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정수꼴로 만들어준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바로 얘도 똑같아요. 그냥 방법은 뭐냐면 자, 우선은 첫 번째 괄호를 어떻게 해요?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푼다. 이용하여 풀어준 다음에 자, 1차 부등식 해를 구한다. 자, 아까 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먼저 어떻게 돼요? x가 있는 거는 좌변, 그리고 상수만 있는 거는 우변. 그런 다음에 우리가 x가 수보다 크거나 같거나 수보다 작거나 같은 꼴로 모양을 만들어주면 바로 그게 해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분수꼴 볼까요? 자, 분수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변에 뭐를 해야 될까요? 양변에 자, 분모에 뭐가 돼요?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양변에 분수꼴을 곱한다. 간혹 가다가 분수로 계산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바로 정수꼴이에요. 개수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그냥 부등식. 자, 정확히 적죠? 자, 1차 부등식에 해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소수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소수꼴은 아까 얘기했죠? 바로 뭐예요? 양변에 뭐를 곱할까요? 양변에 자, 10의 거듭제곱을
자, 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뭐다? 자, 10의 양변의 거듭적, 10의 거듭적으로 곱하면 바로 개수가 정수꼴 되죠? 그러면 똑같이 뭐가 돼요?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자, 아무리 얘가 복잡하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계산하기 편한 모양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고 나서 바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냥. 자, 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뭐 내용이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중학교 1학년 과정도 약간은 어떤 그 개념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이런 부분은 그냥 약간 보탬만 돼서 좀 추가적으로 아시면 뭐 2학년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분수꼴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2분의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분의 자, x 플러스 2가 자, 7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양변에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요? 바로 6을 곱합니다. 자, 양변에 6을 곱하는데 양수죠. 부등호 방향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자, 그래서 양변에 우리가 6을 곱하면 자, 얼마가 될까요? 6을 곱할까요? 전체 다 곱하기 6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우선은 6, 2니까 3이 남겠죠? x 플러스 1이 되고 6하고 3이니까 2가 되겠죠? 바로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6, 7에 42가 된다. 자, 가로를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자, 하나씩 풀어줄까요? 자,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게, 자, 우리 친구 중에서 요거 실수 많이 하시는 친구 있죠? 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하고 하나씩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계산하세요. 계산 실수의 8%가 다 급하게 계산해서요. 아니면 이런 부분을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은 아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산할 때. 자, 곱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3x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 얘가 42가 된다라는 거죠. 자, x는 좌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숫자는 다 우변으로 넘긴다고 그랬죠?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계산해 줄까요? x-1은 이렇게 42가 돼서 자, 요 마이너스 1만 넘어가면 우리가 바로 부등식에 뭐를 구할 수 있죠? 해를 구할 수 있죠? 자, x 뭐가 돼요? 1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니까 바로 43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은 오늘 개념은 계산이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내용이. 자, 오늘 내용이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개념이 적으면 적을수록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숙달된 어떠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들 적고 나서 바로 이어서 연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힘들지 않도록 한번 문제를 같이 푸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를 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풀어보고 이제 오늘의 수업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짧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계산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개념은 작지만 계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날. 자, 여러분들한테 괴로운 날이지만 자, 그래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초를 확실히 닦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계산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그 첫 번째 문제 보면 자, 이거 분수꼴이죠. 자, 분수꼴은 어떻게 한다?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우리가 곱해서 개수를 정수 형태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위에가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로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했죠. 항상 가로가 있다 생각하고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3하고 6의 최소 공배수 6이죠. 자, 6을 곱하면 자, 첫 번째에다가 6을 곱할게요. 6 곱하면 얼마가 돼요? 2만 남겠죠. x-1이 되겠고 자, 6을 곱하면 약분이 돼버리네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약분된다고 해서 마이너스 요 가로 없이 그냥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하시면 무조건 계산 틀리겠죠.
자, 양변에 우리가 6을 곱하는 거니까 6은 양수여서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가로를 풀어준다. 자, 계산 방법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방법과 똑같아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되고 얘는 6x 마이너스 6이 된다.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x가 있는 거는 좌변, 그리고 상수만 있는 거는 우변으로 넘기는 거죠. 자, x 넘기면 어떻게 돼요? 자,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x죠. 자, 그 다음에 상수는 자, 계산해 줄까요? 그러면 1이죠. 1을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자, 요것도 이제 계산하면 1이네요. 자, 1하고 하면 마이너스 얼마? 5x. 얘는 마이너스 얼마? 7이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자, 양변에 우리가 마이너스를 5로 나눠줘야지 얘는 우리가 x만 남겠죠. 자, 그러면 x가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7이 되니까 5분의 7로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계산은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 틀린 이유가 너무 급하게 계산을 하려고 해서 그렇거든요. 자, 그거는 조심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개수가 소수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우리가 정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요? 바로 10을 곱해주면 돼요. 자, 10을 곱하니까 얘는 2. 자, 조심해야 되는 게 10 곱했다고 여기 곱하고 또 여기도 곱하면 안 돼요. 얘는 서로 곱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면 자, 10 곱하기 0.2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지금 2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산할 때 이렇게 실수하시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도 곱하면 10 하면 12x, 여기도 10 하면 마이너스 8. 자,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풀어주면 자, 2x 플러스 얼마? 2. 자, 그 다음에 얘는 12x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있는 거는 좌변, 숫자가 있는 거는 우변으로 바꿔주면 자, 2x 마이너스 12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x 자,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10분의 1로 나눠주면 자, x가 뭐가 된다? 바로 1이 된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죠. 자, 음수일 때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항상.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자, 둘이 해가 같대요. 해가 같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바로 x하고 뒤에 있는 상수가 똑같은 모양꼴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면은 자, 위에 게 만약에 x가 뭐 이런 식으로 네모꼴 나오면 밑에도 해는 x가 네모꼴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도 같아야 되고 뭐도 같아야 된다? 수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된다. 똑같은 모양.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걸 한번 풀어줘 볼까요? 자, 첫 번째 거. 자, 4x 플러스 1을 넘겨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4x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이 된다. 자, 그러면 x가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아, 그러면 밑에도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모양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미지수죠. 자,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지수 a는 그래도 뭐예요? 수예요, 수. 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러니까 우변으로 넘기고 나머지 우리가 x. 풀이 방법은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거 진행하면 자, a-6x 자, 그 다음 자, 2-2x가 돼요. 자, 그러면 x가 있는 항은 좌변, x가 없는 수는 우변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x 플러스 2x가 되고요. 자, 넘어오면 뭐가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풀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된다.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양변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서 우리가 이제 그 x 그 모양 걸 만들어줘야겠죠. 자, x로 모양을 만들어줬더니 자, 부동모양 바뀌겠죠. 마이너스 4분의 1로 나누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니까 우리가 4분의 a 마이너스 2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마이너스 4예요, 지금. 그런데 위에를 마이너스를 위에를 줬어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랬더니 자, 우선은 보니까 부등호 방향 서로 같죠? 뭐도 같아야 돼요? 뒤에 수도 같아야 된다. 그럼 이 수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a-2는 마이너스 8. a는 얼마예요? 바로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어려워 보이지만 얘 뭐예요? 어차피 해가 같다라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 바로 우리가 부등호 방향 같아야 되고 뒤에 숫자만 같으면 된다. 뒤에 요거 우리가 풀어주는 거 똑같이 풀어주는 거야. x에 관해서. 그럼 미지수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니까 자, 우리가 이제 요거랑 서로 수가 같은지 아닌지 요거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계산만 약간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x의 개수가 미지수라고 해요. 자, 미지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미지수. 우리가 이제 그 부등식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양변의 음수를 그러니까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풀이 방법은 동일합니다. 바로 x가 있는 항은 어디에? 좌변에. 그리고 수가 있는 건 어디에? 우변으로 넘겨준다. 자, 한번 볼까요? x가 있는 항 좌변. 자, 그럼 ax-2x가 되고요. 자, 우변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3a-6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보면은 자, x로 묶어주면 뭐가 돼요? 바로 a-2의 전체 x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얘는 우리가 바로 3a-6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x만 남아야 돼요, 지금. x만 남으려면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돼요? 바로 a-2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지금. 자, a-2분의 1을 곱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a-2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자, 잘 모르시겠다고요? 바로 음수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여기 잠깐 보면 2를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a-2가 0보다 작은 거죠. 그럼 음수가 되는 거죠. 0보다 작은 수는 음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a가 2보다 작잖아요, 지금. 자, 2보다 작은 수에서 2로 빼줬어요. 그러면은 양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으니까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내려올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로 바뀐다. 왜? 음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약분이 되죠? 그러면 바로 x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부등호 방향 바뀌고, 자, 여기는 a-2분의 3으로 묶어줄 수 있죠? 그러면 a-2가 돼요. 자, 음수라고 해서 마이너스 부호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넘어오시면 돼요. 무슨지 알겠죠? 이미 얘는 음수기 때문에. 자, 그럼 얘하고 약분시키면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선은 첫 번째 계산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생소할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거는 해가 같다라는 거 핵심 포인트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첫 번째 부등호 방향이에요. 부등호 방향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 뭐죠? 바로 우리가 수가 같은 거를 확인한다 라는 거죠.
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부등 모양 같고 그 다음 뭐가 된다? 자, 수가 같은 것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잘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계산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x가 있는 항은 좌변, 그리고 숫자가 있는 거는 우변으로 해서 계산을 똑같이 풀어주는데 마지막에 얘를 넘겨줄 때, 자, 개수가 지금 문자이지만 뭐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 바로 부호를 생각해야 된다. 이쪽에서는. 자, 부호를 생각해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 조건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음수이면 바로 뭐가 된다? 부등 모양은 반대로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계산은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부등호만 방향을 반대로 바뀌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미지수가 얘가 음수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부호 붙여야 되겠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자체로 계산 똑같이 하시면 돼요. 문자 계산 하듯이.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바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계산이 정확히 되셔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약간 약하다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바로 활용입니다. 활용. 자, 활용은 아무래도 문제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1차 부등식에서는 활용 문제가 대부분 어느 쪽하고 유사하게 나오냐면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 방정식 있죠? 1차 방정식의 활용의 그 내용과 좀 유사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 보기 전에는 꼭 그 1학년 과정의 활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오시면 아마 수업 듣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개념이 짧은 대신 여러분들의 계산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계산할 때 여러분들 그 풀이 과정 적는 거 보니까 너무 짧아요. 아직은. 그리고 많이 틀립니다. 자, 계산을 정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차근차근 저렇게 좀 식을 내려서 적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과제를 하실 때도 그 부분을 꼬박꼬박 체크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